도나 머니 돈나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의 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 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저희가 그 이제 댓글에 대한 답을 달아드리려고도 되게 노력을 하고 여기서 또 얘기하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눈에 굉장히 띈 댓글이 하나 있어서 오늘은 그 댓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김윤희님께서 너무나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혹시 자폐나 다른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자산관리, 유산관리, 신탁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mentally disabled 되거나 mentally sick 되는 거는 20살이 넘어서부터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우울증 아니면 외에 다른 다른 mental 거. disability도 어. 그거가 20살 후부터 발생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physically 아픈 사람들, 또 mentally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고 도움의 손길이 그래서 또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자폐아를 위한 모임이라든가 그렇지. 어소시에이션이 있을 수 있고 선천적 뭐 모에 대한 이렇게 그렇지, 있을 수 그렇지. 있지만 네. 그게 대부분은 영어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는데 어.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가 많이 불편해 하시지. 그러니까 영어를 딱히 못해도 가도 돼. 가서 이렇게 왜냐하면 다 이해를 해요. 도움의 손길이 미국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을 찾아보면 다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웰컴해. 이제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고 돈을 이제 모아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큰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다가 베네피셔리를 걔한테 한다든지. 그치, 근데 그게 안 돼. 절대 안 되잖아. 받아지는 순간 얘가 만약에 뭐 메디케이드 같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 아, 그건 또 생각도 못하고 그게 있는데 제일 제일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가 1밀리언을 준다고 쳐도 어. 그 사람이 받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과 메디컬 베네핏을 커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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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좀 도움을 받아볼까? 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에이블이라는 어카운트가 있어서 거기에 돈을 넣어둘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에이블이라는 그 법을 2014년도에 패스한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SSI나 메디케이드를 받는 친구들이 돈이 2,000불이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에이블이라는 어카운트, 그러니까 5-9 플랜처럼 에이블이라는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놓으면 요거는 SSI에도 영향을 안 주고 메디케이드에도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여기서 넣어놔서 투자를 해. 투자를 했는데 찾아 쓰는데 qualified disability expense가 되면 그렇지. 잘한 거에 대해서도 텍스를 안 내는 거지. 수입으로도 안 잡고 수입으로도 안 전혀? 잡고 전혀. 라이프타임은 54만. 이것도 금액이 바뀌어요. 근데 현재는 쓰고 넣고 해서 54만 불을 넣었는데 계속 쓰니까 이제 10만 불 유지? 그렇지. 에이블 어카운트를 크리에이트 하면 1년에 이제 우리가 기프트 텍스 exemption 하는 것처럼 18,000불을 2024년도에 넣을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기프트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 사람당 한 개밖에 못 가져. 에이블 어카운트는 어카운트를? 하나만. 그래서 내가 하나를 오픈해 놓잖아. 내가 열든지 아니면 내 가디언이 열든지 뭐 하면 주위에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나 생일 선물로 너 돈 줄게 하면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기프트하고는 차이가 있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합쳐서 줘도 되고 한 사람이 줘도 되지만 더 이상은 못 주는 거지. 1년에. 그 어카운트는 18,000불을 맥시멈 맥시멈으로 2024년. 그다음에 이제 그게 조금씩 올라가죠. 그다음에 내가 좀 디세이블 하긴 하지만 일을 할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다리를 못 쓴다고 해도 뭐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내 돈도 넣을 수가 있어. 1년에 그거는 뭐 한 14,00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다드 디덕션 하는 게 있잖아요. 싱글 퍼슨이 그 금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걸 넣으면 거기서 이제 뭔가 투자를 하지. 그러면 이제 내가 에이블 어카운트를 열고 싶다 그래서 다 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기준이 아니야. 있어요. 그죠? 26살이 되기 전에 다이그노시스가 있었어야 돼.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넣어줄 수가 있고, 그런 이제 돈을 넣는 돈은 텍스 공제가 되지는 않아. 잘하는 거는 내가 퀄리파이드 한데 돈을 쓰면 텍스 프리로 다 쓰게 되는 거야. 인컴으로 잡히지도 않고. 내가 넣어도 텍스 디덕션이 되는 건 아닌데, 거기에 이제 세이버 크레딧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혜택을 좀 받을 수는 있어. 그래서 거기다 넣어놓으면 그 돈이
밸런스가 10만을 넘지 않으면 SSI를 받는 거나 메디케이드에 영향을 주지가 않아. 그건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아. 근데 만약에 내가 그동안 넣은 돈은 5만 불밖에 안 되는데 그게 자라갖고 12만 불이 되면 어떡해? 그럼 안 되지. 그럼 빨리빨리 찾아 쓰면 돼? 써야 되지. 아. 10만으로 내려가면 다시 리즘이 돼. 다시 쓸 수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 각 스테이트마다 5to9처럼 있어. 그리고 이제 모든 스테이트 다 할 수 있는데 내셔널리 어퍼하는 스테이트 있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그 플랜은 다른 주에서도 살 수 있는 거. 어떤 주는 아예 없어. 그렇지만 다른 스테이트를 사면 되고 조지아는 있어. 만약에 이제 진짜 어르신이 누워 계신데 사비로 그걸 썼어? 이게 잘못하면 어쨌든 이분의 수입으로 잡힐까봐 다들 걱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입이 여기서 있으면 안 되고, 그치. 왜냐면 수입이 있으면 안 돼, 퍼펙트한 거지. 2,000불이 넘으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꺼내 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러스트는 다른 거야. 그래서 트러스트는 인컴으로 잡힐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트러스트가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컴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고 너들 돈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굳이 트러스트를 해놓을 이유가 그런 면에는 없는 거지.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어차피 먼저 죽고 나면 얘를 어떻게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렇지. 그렇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 그렇지. 경우에 좀 많이 아픈 친구들은 사실 이 어카운트도 에이블 어카운트도 가디언이라는 게 있어요. 가디언. 자기가 못해. 그래서 여기서 뭐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 있으면 이 친구가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선물이라는 게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게 좋다 뭐 해서 그 이제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Secure Act가 패스된 다음에는 IRA 같은 거, 우리 401k 같은 거를 스트레치를 못해. 스트레치를 못해서 딱 10년 안에 써야 돼. 스파우스나 디세이블 차일드가 아닌 경우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돈을 디세이블 된 차일드한테 주는 게 효과적인 거지. 그래서 이제 플래닝을 한다고 치면 내가 자산이 좀 여러 가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disinherit을 하자가 처음에 마음에 떠오르는 거지. 야 이거 government benefit 없으면 절대 안 되니까 그렇지. 아예 주지 마. 말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시블링이 있잖아. 근데 자매나 형제가 있으면 테이크케어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결혼을 하거나 자기 가정이 생기거나 뭐 이혼을 하거나 디보스를 하거나 사고가 나면 이 자산이 다 묶여버리게 돼. 사람들이 그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이제 디세이블이라서 얘한테 돈을 못 주니까 그 형제 자매들한테 돈을 줘서 걔네들로 하여금 얘를 돌보게 하겠다. 그렇지.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좋은 옵션이 아닌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래.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스트레치해서 그 이제 퀄리파이드 마니 같은 데를 주면 그럼 그다음에 그게 라이프 expectancy 동안 찾았을 수가 찾았을 있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인컴으로 안 잡혀? 그러니까 메디케이드에는 영향을 안 주지만 SSI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그 돈을 굉장히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스페셜 니 트러스트로 해놔서 돈을 찾게 되면은 스티플레이션이 있어서 얼마까지는 qualified disability expense로는 빼줘.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는 그러니까 디세이블드 된 그거에 의해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거지. 그렇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겠다. 그거는 그지? 영향이 사실 조금 들 가는데 SSI 같은 아이가 경우 그것이 훨씬 빨리 영향을 받게 미치다. 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SSI보다 훨씬 많은 돈이라면 한 달에 만약에 2,000불, 3,000불씩 꾸준히 뺐을 수 있는 돈이라면 SSI는 포기하는 게 나은 건 거잖아. 그래도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 메디케이드는 에이드라는 자체가 그것도 그 파이낸셜 니드가 있어야 맞아.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지. 그 IRA나 이런 게 401k나 이런 것처럼 퀄리파이드가 아닌 경우에 아까처럼 라이프 인슈런스에 이제 베네핏을 주고 싶다. 그건 트러스트 줘야지. 그런 이제 트러스트를 어떤 트러스트를 그게 이제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를 주게 스페셜 되는 니드 트러스트를 정해서 그건 이제 변호사를 만들어서 셋업해가지고 그렇지. 거기다가 베네핏이 가도록 하고 거기에서 이제 찾았어야 되는. 필요한 때마다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래서 요 변호사는 굉장히 스페셜라이즈된 변호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 변호사들은 elder law를 하는 elder 사람을. law를. elder law가 나이 든 사람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disability 얘를 해줘. 그래서 그걸 하는데
돈을 그렇게 오게 되면 그건 이제 그야말로 third party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들으시는 돈나님들이 혼선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요거 한 몇 분 전에 조이스가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다 뭐 세금의 관계가 있고 인컴이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또 지금 요 부분을 얘기하면서는 아 그거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야.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able account는 내가 맨날 쓰고 이렇게 하는 거에 10만 불까지니까 밑으로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돈이 적거나 많은 사람도 다 할 수가 있고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컴 텍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그래서 26세 전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좋고.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고. 트러스트는 이제 그 이상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이상의 뭔가가 뭐냐면 나와 누가 이제 가디언, 페런츠가 돌아가셨을 때 자산을 어떻게 해놓겠어요. 할 때 해야 되는 거. 자녀가 한 명만 아닌 경우 많잖아. 그러면 이걸 잘 나눠 놓을 때 그렇게 이제 뭐 텍스에 영향을 하는 트래디셔널 I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든지 저렇게 주든지 그럴 때 이제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러고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을 때 이제 그 트러스트라는 것 자체는 인컴 텍스에 예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플랜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럼썸에 돈이 들어오는 거 특히 생명보험에 내가 부모인데 내가 죽었어 그런 거는 이름으로 주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에이블 어카운트를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니지. 1년에 18,000밖에 못 넣는다고 이거는 10만 30만 50만 되는 돈이 못 넣지 그러면 트러스트로 가야 된다는 거지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 그렇지 그러면 스페셜 리드 트러스트에서 찾아 쓰는 돈은 인컴이 되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트러스트가 두 개지 first party special need trust는 내가 오운하는 거잖아. 아픈 사람 내가. 이런 경우엔 내가 당장 텍스 임플리케이션이 있지. 내 거니까. 우리가 보통 리빙 트러스트 하는 거하고 똑같죠. first party. 그렇지만 그 라이프 인슈런스를 통해서 받은 돈은 세금을 안 내는 거 아니야? 세금은 안 내지.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내가 이제 베네피셔리를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로 넣는 거지. 거기 여기 갈 때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그렇지. 요게 갈 때 안 내지. 갈 때. 근데 요게 가서 갔는데 이게 지금 캐시잖아. 이걸 캐시로 안 넣고 투자를 하거나 인컴이 해고 안 해서. 발생하잖아. 그럼 그게 어느 금액 이상이 넘게 되면은 트러스트가 텍스를 내는 거지. 내가 내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나는 아픈 사람은 베네피셔리잖아. 그러면 그 트러스트에서 third party trust는 내가 오운하는 게 아픈 내가 오운하는 게 아니잖아. 뭐가 발생하면 그 트러스트 차원에서 텍스를 내고 내가 베네핏을 받으면 그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지. 근데 영향을 주는 거는 세금 면이라기보다는 어떤 베네핏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야. 세금도 영향을 세금도 받을 주고. 수 있으니까 그 금액 이상을 넘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구를 해서 해야죠. 그러네.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일단 10만 불 밑으로 26세 전에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에이블 어카운트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그거보다 넘고 26세 뭐 전에 진단받은 거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일단 엘더로를 하는 변호사를 만나서 이거를 어떻게 셋업을 하는 게 좋을 건가를 상의한 다음에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오늘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전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또 댓글에 올려주세요.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시청해주신 돈내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